그날 아침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이었다. 남편 민호는 새벽에 출근했다고 했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의심스럽게 들렸다. 최근 민호는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 속에 낯선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다. 지은은 그 냄새를 무시하려 애썼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가슴속에 쌓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오늘은 집안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하 주차장 옆 창고는 8년째 이 집에서 살아온 부부의 무덤 같은 곳이었다. 쌓인 상자들, 오래된 옷가지,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지은은 머리를 묶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반 뒤편을 치우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벽과 선반 사이 좁은 틈새에 숨겨진 듯한 녹색 금속 상자. 무게가 제법 나갔다. 먼지를 털어내니 뚜껑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다. S.J. 민호의 이니셜이 아니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상자는 왜 여기 있지? 왜 숨겨놓았을까?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듯 단단히 잠겨 있었다. 지은은 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서랍을 뒤지고 페인트통 아래를 들춰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상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지은을 노려보는 듯했다. 민호가 숨긴 거야? 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혼한 지 10년, 민호는 안정된 IT 회사 과장으로, 지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민호의 태도가 달라졌다. 늦은 귀가, 핸드폰을 항상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 지은은 그걸 직장 스트레스로 치부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호기심이 공포로 변해갔다. 지은은 전화를 걸어 민호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아직은 안 돼. 나 혼자 알아봐야 해. 그날 오후 내내 상자는 지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을 때 지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 창고 쪽으로 향했다. 그 상자가 부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틀 후,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민호가 출근한 후, 이웃집 미경을 불렀다. 미경은 동네 주부 모임에서 친한 친구로 늘 호기심 많고 도와주기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언니, 도와줄 일 있어요. 지은이 속삭이듯 말했다. 미경의 눈이 반짝였다. 뭐야? 재미있겠네. 이지은은 상자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숨겨진 위치, 낯선 이니셜, 잠긴 자물쇠. 미경이 웃었다. 이게 뭐야? 보물 상자. 아니면 비밀 연애의 증거.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미경이 공구 상자를 가져왔다. 망치, 드라이버, 펜치. 둘이서 자물쇠를 뜯어보려 애썼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창고에 메아리 쳤다. 지은의 손바닥이 부르트러졌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안 했다. 이건 보통 잠긴 게 아니네. 누가 일부러 숨긴 거야. 미경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휴식을 취하며 둘이 앉아 물을 마셨다.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마치 지은을 비웃는 듯 했다. 자물쇠 가게에 가보는 건 어때? 미경이 제안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나 혼자 풀고 싶어. 그건 진심이었다. 이 비밀이 민호의 것이라면 지은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았다. 오후 늦게 미경이 돌아간 후 지은은 혼자 상자를 내려다봤다. 창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자물쇠를 반짝이게 했다. 열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의 결의가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상자를 열었다. 민호가 출근한 월요일 아침, 지은은 창고로 가서 볼트 커터를 들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흘렀다. 챙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뚜껑을 열자 먼지와 함께 희미한 향수 냄새가 피어올랐다.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첫 번째를 열어보니 은 팔찌. 두 번째는 하트 모양 로켓, 안에 여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웃는 얼굴, 지은이 모르는 여자. 가슴이 덜컹거렸다. 아래로 사진 더미가 있었다. 고무줄로 묶인 채 지은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펼쳐보니 거의 모든 게 민호였다. 레스토랑에서 웃는 민호, 그 여자와 팔짱을 낀 민호. 친밀한 포즈, 오랜 연인처럼. 지은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 아래 봉투에는 영수증들. 고급 호텔, 보석가게, 레스토랑. 날짜는 최근 몇 년 액수가 어마어마했다. 가장 아래에는 편지 묶음. 리본으로 묶인 노랗게 변색된 종이, 주소는 그 여자의 이름. 민호의 필체였다. 지은은 읽지 않았다. 읽을 용기가 없었다. 모든 걸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다. 상자는 이제 열렸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왜 우리 집에 이걸 숨겼어? 배신감이 밀려왔다. 민호가 이 모든 걸 기념처럼 보관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지은은 그날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침묵 속에서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 또 다른 게 나왔다. 스카프 아래 숨겨진 검은색 휴대폰. 오래된 모델, 화면에 금이가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됐지만 지은은 충전기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연락처 목록이 짧게 나왔다. 그 이름이 눈에 띄었다. 수진. 영수증과 사진의 여자. 메시지를 열어보니 최근 것까지. 오늘 밤 만나자. 같은 곳 답장. 보고 싶었어.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늦은 밤 대화, 농담. 매일 내 곁에서 깨고 싶어. 친밀함이 넘쳤다. 사진 앨범은 더 잔인했다. 호텔방, 정원, 민호와 수진의 행복한 순간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추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최근 민호의 태도, 늦은 전화, 갑작스러운 출장, 먼 눈빛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이게 현실이야. 지은은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상자에 넣고 숨겼다. 민호가 돌아온 저녁, 지은은 웃으며 식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보는 시선, 방을 나서는 핑계. 이제 지은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추적했다. 배신의 상처가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지은은 민호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침에 민호가 잠든 모습을 보며 이 평화가 다 거짓이었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가 출근할 때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시간표를 적었다. 민호가 회의라고 말하면 시간을 재고 늦은 귀가를 기록했다. 핸드폰은 항상 아래로 놓여 있었다. 진동 소리에 민호가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
지은은 작은 메모를 요리책 뒤에 숨겼다. 날짜, 시간, 거짓말. 한 번은 민호의 회사에 몰래 갔다. 차가 없었다. 어디 갔지? 그날 밤 낯선 향수 냄새가 다시 났다. 지은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상처가 쌓였다. 밤에 상자를 꺼내 들며 이게 나의 삶이었어 라고 속삭였다. 의심과 상처가 지은을 변화시켰다. 이제 지은은 민호의 관찰자가 되었다. 패턴이 보였다. 늦은 회의가 잦아지면 민호의 기분이 좋아졌다. 금요일, 또 늦을 거야 라는 말에 지은은 따라가기로 했다. 민호가 나서자 지은은 차를 몰고 뒤쫓았다. 손이 떨렸다.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간 민호. 지은은 멀찍이 주차하고 따라갔다. 카페 뒤편에서 민호는 수진과 만났다. 가까운 거리, 부드러운 시선. 수진이 민호의 옷깃을 고쳐주었다. 지은은 쓰레기통 뒤에 숨었다. 배신감이 폭발했다. 그들은 작은 바로 들어갔다. 지은은 차로 돌아와 운전대를 쥔 채 울음을 삼켰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그 대가는 고독한 침묵이었다. 지은은 복수를 계획했다. 다음 날 카페 주인에게 전화해 장소를 확인했다. 자물쇠 가게에 가서 집 프로젝트라고 속였다. 사촌 예진에게 연락했다. 예진은 사진작가로 은밀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능했다. 저녁, 지은은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섰다. 예진이 대기 중이었다. 바 안에서 민호와 수진은 손을 잡고 있었다. 지은이 신호를 주자 예진이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아내야. 이제 내 거 해.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진은 계속 찍었다. 집에 돌아온 민호에게 지은은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다. 민호의 상사, 부모, 지인들. 민호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침묵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잘 잤다. 하지만 상자는 여전히 창고에. 복수의 대가는 빈 가슴이었다. 배신의 상처가 영원히 남았다.